블로그 마케팅, 그냥 블로그를 부른다고 끝이 아닙니다. 블로거한테 정확한 가이드를 줬을 때 그때서부터야 블로그 마케팅이 시작된 겁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시도쿠라는 서울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시 매장을 직영점으로 10개 운영하고 있는 손영래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나요? 블로그 강의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체험단도 많이 쓰고 블로거들 많이 부르잖아요. 어떤 블로거를 불러야 되고 블로거들한테 어떤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해야 실제로 잠재 고객들이 우리 매장에 오는데 도움이 될지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강의는 기존 마케팅 강의와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 마케팅 강의나 기존 외식업 강의들은 보통 들려드리는 데서 그치거든요. 저희 강의는 더장사 액션 아카데미에서 액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직접 실행하는 것까지 도와드리는 강의입니다. 전부 다 노트북을 가져오셔갖고 같이 만들어보는 실행 강의입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블로그 체험단을 잘 운영하면은 진짜 매출이 좀 올라가는 건가요?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체험단을 운영하면 좋다가 아니고 블로거들을 어떻게 좋은 블로거들을 잘 섭외하고 그들한테 우리 매장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서 얼마나 그들이 고객을 우리 매장에 유입시키는 글을 써줄지 여기에 따라서 같은 체험단이라고 해도 효과가 1대 100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체험단을 100명 불렀는데도 매출이 안 오르냐는 질문 정말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건가요? 체험단이 쓴 글이 일단 첫 번째로 노출이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블로거들한테도 지수란 게 있는데요. 지수가 낮은 블로거들은 아무리 많이 불러도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노출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글 자체가 우리 매장에 와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품고 있지 못하다면 유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출과 전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신경 써야 됩니다. 블로그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여전히 블로그를 해야 된다고 할까? 블로거님들 글을 쓸 때 클릭을 유도하게끔 하는 문장은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되나요? 그거는 수업에만 말씀드릴 수 있는 비밀인데 이 글은 진짜 블로거가 솔직하게 느끼는 글일 것 같다. 이 글에는 뭔가 진정성이 있을 것 같다 라면서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달아준다면 조금 더 많은 클릭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우리 매장에 꼭 와야 되는 이유나 우리 매장의 강점들이 잘 녹아들어 있다면 실제로 방문하게 되는 고객 수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섬세하게 신경을 써줘야지만 우리가 블로그 마케팅을 잘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지. 체험단 20팀 불렀는데 난 블로그 마케팅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천지 차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체험단 글에서 놓치는 포인트 같은 게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체험단을 부르기만 하지 체험단한테 가이드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체험단한테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이 이 키워드로 될 수 있는지 상세한 정보를 주면 기본적으로 블로거를 쓰시는 분들도 내가 쓴 포스팅을 상위 노출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가이드를 진짜 많이 따라주세요. 가이드를 준 글과 가이드 없이 쓴 글 천지 차이입니다. 네이버는 블로그를 통해 사용자가 더 많은 정보를 소비하면서 오래 머물도록 만듭니다. 대표님 혹시 블로그를 직접 써보신 경험도 있으시나요? 네. 예전에는 제가 축구 관련 글을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축구 관련 블로그를 직접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혹시 이 강의에 좀 녹아들어간 것도 있나요? 주제만 조금 다를 뿐 똑같거든요. 어떤 키워드를 많이 넣으면 더 노출이 잘 되는지 또 어떤 글을 써야지 반응을 더 많이 얻는지 주제가 다르고 카테고리가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플레이스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케팅 대행사를 끊는 겁니다. 마케팅 대행사 없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몇 가지 포인트들이 필요한데 대표 키워드 세팅을 잘 해놓고 블로거들을 잘 부르고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하고 요 세 가지만 하면 순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했던 사례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체험단 사례가 있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스토리인데요. 두 번째 매장인 스시도쿠 카미동의 경우에 잘 되게 하려고 별의별 것 다 했는데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고민을 하다가 비싼 그릇들 다 버리고 플레이트도 한번 싹 바꾸고 그것도 한 7, 8번 정도 계속 개편을 했었는데 개편을 하고 나도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서 그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도 우리 매장을 노출시켜보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죽어있던 매장이 그때부터 손님이 찾아오고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노출은 너무 중요합니다. 반대로 돈 쓰고도 전혀 효과가 없었던 사례도 있으셨나요? 너무너무 많죠. 대행사를 썼을 때 90%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상위 노출 보장 상품 이런 것도 물론 존재해서 상위 노출이 안 되었을 때 환불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가 플레이스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지만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바뀌고 네이버의 로직이 바뀌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마케팅을 스스로 잘했으면 훨씬 더 저희 가게가 더 많이 알려지고 더 잘 됐을 텐데 내 피 같은 돈을 그들한테 갖다 바친 게 너무 한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대표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사장님들이 꼭 얻어가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블로그 마케팅을 체험담만 불러서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블로그 글이 노출되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어떤 글을 좋아하고 어떻게 글을 써야지 노출이 되는지 제가 오늘 수업에서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블로그 마케팅, 그냥 블로그를 부른다고 끝이 아닙니다. 블로거한테 정확한 가이드를 줬을 때 그때서부터야 블로그 마케팅이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블로거 마케팅을 시도할 우리 사장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가이드를 일단 한번 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블로거 분들을 잘 어르고 달래서, 왜냐 그러면 블로거 분들 중에 나 저렇게 못 쓰겠어 이런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잘 어르고 달래주면 됩니다. 그분들한테 거의 90% 먹히는 건 스벅 아메리카노 쿠폰 1개 정도 주면 굉장히 또 이행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기왕 부르는 블로그 글을 잘 쓰게 해서 상위 노출까지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